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전남 661번에서 665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661번과 662번, 665번은 전남 65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영암의 한 농장과 관련된 확진자입니다. 전남 658번 확진자는 영암 사찰과 관련된 마을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658번 확진자를 사찰과 관련된 확진자로 분류했지만 추가 역학조사에서 해당 사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663번 확진자는 나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전남 60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664번 확진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수원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다만 2주 연장 기간에 일부 영업장은 영업 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와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좌석수 20% 이내까지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1,192개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됩니다.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됩니다. 김 지사는 최근 영암과 강진에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50대가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해외 유입 58명을 포함해 전남에서는 566명이 확진됐습니다. 10만 명당 환자 발생 숫자는 30.35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치명률은 0.9%,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6이었습니다. 환자 평균 연령은 44.5세였으며 5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73명, 70대 이상 63명 순입니다. 확진자 중에서는 1개월 영아가 가장 어렸고 최고령은 93세였습니다. 감염 경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68%, 타 지역 접촉의 경우 광주가 10%, 서울과 경기가 각 9%, 전북 1% 순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는 시민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예산은 700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인권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순천시 아동인권팀 이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죠. 예, 공무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인권팀 이철입니다. 예, 순천시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인권팀을 신설을 했다고요. 이 팀을 새로 만들게 된 계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4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공공중심의 아동인권 보호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아동인권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10곳의 아동학대 선도 지자체가 지정되어 있고 동부권 중에는 순천과 구례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었지만 순천시는 보다 선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인권 보호 책임이 공공의 영역까지로 더 강화가 됐고, 이 순천시 역시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게 된 건데요. 아동인권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네,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순천경찰서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피해 신고 접수가 되면 저희와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다음으로 피해자, 학대자, 주변인 등을 함께 조사하게 되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학대인지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보호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여 피해 아동 분리 및 행위자 조치를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양육상관 점검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연계하게 됩니다. 예,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전담팀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올해 처음 팀이 신설된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추진하였던 아동학대 업무를 2022년 9월까지는 순천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두 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면서 이론 및 현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신고 접수, 조사, 사례 판단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습 교육도 수료하여 촘촘한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피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동보호 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동학대 사건 잊을만 하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론과 함께 실습 그리고 실천이 뒤따라야 더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일이 없겠죠. 몸이건 마음이건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픈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순천시 아동인권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일이 늦춰졌던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는 등 행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14일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웹툰 페스타, 7월 한중일 미래예술융합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최근 수돗물이 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절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가운데 올겨울 유례없는 한파로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송수관의 협착물 일부가 이탈함에 따라 용당과 북항, 연산동 등 원도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탁해지는 이른바 탁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상수도관의 이물질 배출 작업을 실시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용수량을 확보해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신안 해안가에 밀려든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어촌계 김 양식장의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신안군은 올 들어 시작된 강풍으로 해안가와 양식장에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이 1,9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도군이 지난해 전군민 안전보험 2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재와 9월에 익사사고로 숨진 유가족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보험금 총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진도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완도군이 지난 추석 명절에 진행한 이동 멈춤 운동을 오는 설 명절에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을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귀성객 자율 신고제를 운영하고 마을마다 귀성객 등 명단 관리와 방역수칙 홍보 활동도 전개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부모님 안부 살피기와 떡국 등 명절 음식 나눔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여수 증흥부두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출항 지휘를 하다 화물선과 충돌 사고를 낸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쯤 승선원 14명이 탄 LPG 운반선 A호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던 케미컬 운반선 B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호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5%로 측정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 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남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예산 211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8,200여 개를 창출하고 18일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민간 수행기관이나 읍면동 수행기관에서 활동하며 공익활동은 11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연중 활동합니다. 목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 2만 3천여 건에 대해 5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나 인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체에 부과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광양시가 오는 19일까지 대학생 행정 인턴을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동계 인턴 인원을 기존 모집 인원의 최대 2배로 늘려 50명에서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가운데 휴학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된 행정 인턴은 1월과 2월 중에 정해진 2주 동안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제363회 임시회를 갖고 새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시정 운영 계획을 점검한 뒤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의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유달 경기장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눈이 그치고 기습 한파가 찾아오는데요. 미세먼지는 줄어 대기질이 깨끗하겠지만 추위 대비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도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과 주말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를 중심으로 파고가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m까지 물결이 거세겠는데요. 해안가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이나 약한 시설물은 미리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압골과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폭설의 형태로 눈이 내리는 이번 겨울입니다. 제설용품 등을 잘 준비해 주시고 차량 안전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광주 시내 유흥업주들이 반발하며 영업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막 완만한 감소 양상을 보이는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